슬퍼만 하고 있는 거는 그럴 시간은 좀 지나지 않았나. 국민 탓을 절대 하지 않겠다. 무식한 건 우리 당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우리 당에서는. 아 진짜? 글 봤는데 호빵맨 쓰셨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약간 슬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좋았던 얘기를 많이 하고. 근데 선배 글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달랐어요. 그러니까 약간 호빵맨? 이런 얘기를 한 이유? 남아있는 사람들이 슬픔에만 젖어 있으면 안 되잖아, 지호가. 그죠. 그러니까 그리운 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좀 객관화시키고 좀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과정이 중요하지. 근데 이제 만화 캐릭터는 호빵맨의 비유를 한 거는, 그러니까 호빵맨 만화 캐릭터니까 우리가 좀 객관화시켜서 보잖아. 삼자.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냥 그 의미를 좀 이제 객관화시켜 놓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. 슬퍼만 하고 있는 거는 그럴 시간은 좀 지나지 않았나. 저는 그게 기억이 나는 게, 사람들이 호빵맨 하면 약간 정의의 사도 정도로 기억을 하잖아요.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만화를 보긴 했는데 머리를 떼주잖아요. 그게 되게 그 표현을 쓰셨잖아요, 실제로. 약간 노회찬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주는 사람. 예전에 막 그 토론에서도 그 말 했잖아요. 막 인간적인 사회를 설명할 때 맞아. 암소갈비 뜯는 거 삼겹살로 줄이고 그러면 옆에 사람도 라면 먹나? 라면 먹을 수 있다고. 김치찌개라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. 되게 그런 표현 쓰는 정치인이 없었잖아요. 확실히 좀 다르긴 했어. 진짜 달랐던 사람이긴 해요. 노회찬의 그 유머가 기억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2004년에 자민련 후보랑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논쟁을 하는데 무한미군 무슨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조롱하듯이 얘기했거든. 저보십시오, 민노당 의원들이 이렇게 무식합니다. 아 정말? 그 저희 몰라?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. 저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애기였으니까. 뭐라고 대받아쳤어요? 노회찬 의원이? 그래서 그 민주노동당은 학력 차별이 없는 사회를 꿈꾸기 때문에 무식한 건 우리 당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우리 당에서는. 아 진짜? 그때도 그랬구나.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판을 갈자 이런 것만 그거 되게 많이 기억하시죠? 불판 갈자. 나는 이제 그런 소소한 농담들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.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무슨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셨는데 국회에 처음 들어가시고 형수님하고 같이 나가셨던 것 같아요. 사모님하고. 근데 노회찬 그때 의원이셨는데 의원 자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뭐 자식을 안 낳으신 이유가 있냐고. 그걸 물었어요?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허허허 하고 넘어가셨거든. 난 그걸 누가 사석에서 했다고 들었는데 그걸 방송에서 한 말이구나. 방송에서 하신 거야. 대박이다. 그러니까 약간 말하는 사람, 듣는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하는 재주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노회찬 의원에 대한 기억이, 저는 청년학생위원회 했잖아요. 행사 요청 같은 거를 와서 몇 마디 해달라 그러면 유일하게 안 빼는 게 노회찬이었어요. 진짜 노회찬 진짜 안 뺐어요. 정말 이런 건 있지. 그러니까 오늘 안 되면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.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. 그러니까 항상 저희 행사할 때 되게 좋았거든요. 말도 잘해. 저희가 뭐 돈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. 되게 진짜로 약간 대중들이 알고 있는 노회찬이랑 당원들이 알고 있는 노회찬 다르고 좀 또 곁에 있는 사람 얘기도 다르더라고요. 생각을 노회찬 의원이 평소엔 샤이 하시잖아요. 아니 진짜로 디프리 이렇게 가서도 얘기도 잘 못하세요 은근히. 낯도 엄청 가리시고. 언제 한번 노회찬님 차 타고 얻어 타고 서울 올라올 때, 성남에서 서울 올라올 때 밑에 옆에 앉아가지고 드라이브 하면서 얘기 많이 했네. 무슨 얘기 했어요? 근데 이제 그때 나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을 때니까 대표님한테 그때 부대표 할 때잖아요 형배가. 정치하다 보면 진짜 지겹지 않으시냐고. 진짜 별의별 사람들 많이 보고
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증오를 늘 마주하게 되는데 내 힘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냐고. 근데 뭐 대답은 간단했어. 뭐 그죠? 그냥 자기 전에 기도하셨다고. 노 대표님 가까이서 보셨던 이제 비서 출신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방금 얘기를 하니까 무슨 기도는 기도야. 약간 너무 있어 보이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진짜? 아마 술 드셨을 거야. 그러시더라고. 그런 때 진짜 생각 많이 나더라.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변곡점 이럴 때 예를 들면 이번에 패스트트랙 맞아.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을 때 노 대표님이라면 또 되게 위치 있게 상황을 정리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선거법 뭐 연동형 비례대표 너무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야구 규칙보다 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맞아요. 그냥 되게 편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 잘 했을 것 같아요.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. 이번에 당직 선거 하잖아요. 노회찬 의원이 있었으면 아마 출마했을 텐데. 그랬겠죠. 그러면 또 되게 또 멋있는 또 경쟁 구도가 잡혔을 텐데. 진보 정치 외부와는 되게 싸움탁처럼 결연하게 싸우실 때도 많았는데 맞아요. 우리 진보 정치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. 돌이켜보면. 어떤 거요? 뭐 그냥 뭐 대통령 선거도 뭐 신 대표님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경쟁을 또 하면은 또 하고 할 수 있죠. 경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도 뭐 그냥 이렇게 뭐 양보하시고 뭐 물론 양보라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모양이 그런 모양새가 됐잖아. 이제 출마를 안 하시면서 양보하는 모양새가 됐고 민주노동당에서 사실 뭐 정의당까지 오는 과정에서 노 대표님은 은근히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비유를 하시면서 약간 희화화도 많이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그때 이제 통합진보당 사태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어쨌든 갈라져 나오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뭐 이석기나 김재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맞아요. 표현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. 맞아요. 당원들은 굉장히 사실 그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좀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그 당원들끼리는 서로 많이 했어요. 날이 되게 섰죠. 네. 근데 노 대표님은 그렇게 위트 있고 그런 풍자를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솥밥 먹던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하신 적은 못 본 것 같아. 그 실제로 이제 이정희 대표도 조문하러 왔었잖아요. 저도 그게 기억이 남아요. 되게 그냥 온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그래도 서로 약간 라이벌로 인정했던? 그 성품이 그러셨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떤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뭐 누가 봐도 사회적 지위에서 강자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유롭게 풍자하고 약간 좀 놀리기도 하고 그렇죠.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뭐 그런 위치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인의 어떤 그런 주축적인 풍자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진 않으시더라고요. 그게 뭐 일종의 매력인 거지 뭐. 노 대표님 근데 유명한 영상 중에 또 그게 있잖아. 국민 탓을 자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. 자기 정치 시작하면서 결심한 게 있다고. 국민 탓을 절대 하지 않겠다. 나 그거 사실 잘 몰라요. 그 영상 안 봤구나. 근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. 국민 탓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. 밭을 탓하지 않겠다. 그거 비슷하네요. 약간 느낌이. 근데 이거는 나는 삶의 태도로서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.
그게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진보주의자들은 어쨌든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현재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겠지, 대부분들이. 그죠. 근데 단순히 그거를 탄만하고 이러면은, 근데 사실 그 개인의 인생에서 보면 되게 무력감만 생겨요. 모든 거를 사회로 환원시켜서, 어떤 환경의 탓으로만 환원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사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. 노 대표님 말씀도 난 그런 맥락에서 들리더라고. 어쨌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과, 그리고 또 좋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가능성을 만들어내고, 그 가능성에 도전하고,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본인이 감당하고, 이런 어떤 삶의 태도들이 완성이 돼 있던 사람이지. 약간 좀 슬픈 얘기긴 한데, 돈을 자기가 이렇게 부끄럽게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분석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생각도 맞다 생각을 하는데,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 게, 그러니까 진짜 노회찬원은 자기가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씌워지면,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당이 진짜 없어질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얘기를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들었던 건데,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야 뭐 정치 은퇴하면 뭐 어디든지 불러준 데 많겠죠. 근데 저는 그거 들으니까 와, 근데 이 사람한테 진짜 이 사람 자체가 인생이 진보 정당이었다는 게 느끼는 거예요.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. 근데 진짜 이제 대한민국에 진짜 진보 정당 만들어 보려고 거기까지 갔구나, 이 사람은. 나는 근데 이제 노회찬 같은 삶을 그 우리 세대나 아니면은 뭐 나보다도 더 어린 20대들이나 그런 삶을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? 그냥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모든 걸 박치고 이런 거.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노 대표님이 살던 환경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거대 악이 있었고,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해 오면서의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는데, 뭐 우리가 살던 시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경쟁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시대였잖아.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년배들 사이의 어떤 경쟁, 우리 IMF 세대잖아요. 그게. 어떤 거대 악과 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, 확실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협동보다는 경쟁에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노 대표님 살던 시기에도 뭐 입시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존재했고 거기에서의 경쟁은 있었겠지만, 그래도 어떤 그 구체제의 모순에 함께 맞서 싸우는 그런 동지애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유지돼 올 수 있었던 것 같고, 그게 지금 이제 586을 또 만든 거잖아. 노 대표님 약간 586보다는 위죠. 선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, 우리 세대에서는 어떤 정치인이 나와야 될까? 참 어려운 일이야. 노회찬 같은 이렇게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어.